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또 학원에서 선생님께 체본을 받았을 때 나도 그 글씨랑 비슷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붓을 들고 화선지에 글씨를 써보면 마음처럼 잘 안 써져서 답답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글씨를 쓰면서 또 학생분들을 가르쳐 보면서 찾게 된 노하우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이것만 고쳐도 여러분의 글씨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서예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고쳐야 할 7가지 행동,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붓을 너무 눕혀서 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연필 잡는 것에 다 익숙하다 보니까 글씨 쓰시는 선생님들 보면 붓을 눕혀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예의 기초는 지필법과 완법입니다. 서예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붓을 잡는 지필법과 또 손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법을 다 배우잖아요. 그렇게 배우는 이유가 다 붓을 잘 세워서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붓을 세워서 쓰려고 하면 어깨도 아프고 자세도 불편하겠지만 이 방법을 잘 익혀야지만이 여러분의 글씨가 예쁘고 바르게 써질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90도에서 80도 사이의 각도로 붓을 유지하시고 세워서 계속 글씨 쓰시는 법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중급자 이상이 되었을 때에 붓을 눕혀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에 따라 자기가 자유자재로 붓을 조절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붓을 세워서 이 쓰는 그 근육들을 단련시키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지만이 자기 글씨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서예 이론 중에 자주 등장하는 추액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송곳으로 모래를 벅벅 긋듯이 글씨를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바로 송곳처럼 붓을 꼿꼿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송곳으로 모래를 긋듯이 붓으로 종이를 자르듯 글씨를 쓰는 그런 감각을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각을 잘 익히는 것이 좋은 글씨를 쓰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이제 붓을 세우셨다면 두 번째로, 획을 그을 때 똑같은 압력으로 쓰시면 안 돼요. 글씨를 쓸 때 너무 단조롭거나 글씨가 생동감이 없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필압으로 글씨를 계속 쓰기 때문이에요. 물론 전서에서 소정과 같은 글씨를 쓸 때에는 예외적으로 똑같은 필압으로 글씨를 쓰기도 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체로 글씨를 쓸 때는 한 획 안에서도 필압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붓을 살짝 들어주는 것을 제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붓을 살짝 들어주면 글씨가 가늘어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붓을 살짝 눌러주면은 획이 굵어지는데 이것을 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법과 안법을 한 획 안에서도 어우러지게 해줘야 돼요. 이때 중요한 점은 급하게 눌렀다가 급하게 들면 안 되고, 미세하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안법, 제법, 안법 이렇게 한 획 안에 섞여야 멋진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일자를 쓸 때 일파삼절이라는 것을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도 필압의 변화를 줘서 획에 생기를 불어넣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손가락으로 까딱하면서 글씨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까딱하면서 글씨를 쓰면 안 됩니다. 글씨를 쓸 때에 붓끝을 자세히 보면은 손가락으로 붓을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 세로획을 그을 때 끝부분에서 손가락이나 손목으로 획을 휙 긋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획이 떨리고 불안정해집니다. 글씨는 크게 몸 전체로 쓰는 것이고, 작게는 어깨 관절을 이용해서 팔 전체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획이 안정되고 골기가 있는 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로 획을 그을 때는 배꼽 밑에 단전에서 자석처럼 내 붓을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서서히 손가락과 손목을 고정시키고 붓 전체를 몸쪽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네 번째는, 너무 급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에 마음이 급하거나 또는 먹이 종이에 번지는 것이 두려워서 붓이 종이에 닿자마자 움직이기 막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획이 날아가고 끝처리가 가볍거나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부분과 끝 부분이에요. 처음 획의 머리 부분을 만들 때 붓을 종이에 대고
역입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획의 머리 모양을 머릿속으로 떠올린 이후에 그 이후에 붓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자기가 떠올린 그 모양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볍게 붓이 들어가서 신중하게 역입하고 기필 과정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하던 속도에서 0.5초만 더 머무른다고 생각하고 한 템포 늦게 획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 획의 머리가 훨씬 더 단정해지고 모양이 매끄러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5번째와 6번째는 도구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요. 명필은 도구 탓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만 명필도 좋은 도구로 쓰면 더 잘 쓰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아직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고가의 도구를 사용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씨와 잘 어울리는 도구를 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글씨를 쓴 지가 오래되신 분들도 자기가 쓰는 먹물이나 종이가 어떤 종류인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모르고 그냥 서실에서 주는 대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글씨를 쓰려면 먼저 자기가 쓰는 먹물과 종이의 종류 그리고 그 특성을 기억한 이후에 필요한 때에 그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먹물의 종류에도 녹묵과 중묵, 당묵 등이 있잖아요. 녹묵은 진한 먹물로 운필이 부드럽지가 않고 끈적한 느낌이 드는데 대신에 번짐이 적기 때문에 해서나 한글 등을 쓸 때 유용합니다. 반대로 단묵은 먹이 연해서 번짐이 많지만 운필이 자유로워서 행초서 등을 쓸 때 유용한 거예요. 이러한 특성들을 잘 파악해서 자기가 쓰는 글자에 가장 어울리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글씨 쓰는 연습을 할 때 꼭 필요합니다. 종이도 마찬가지로 비싼 종이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종이의 두께나 재질에 따라서 번짐 정도가 다르고 발무게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종이가 어떤 종류인지를 파악하고 해서나 한글을 쓸 때에는 번짐이 적은 것을 그리고 행초서를 쓸 때는 번짐이 많은 것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로 이 글씨를 쓸 때에 필력의 속도를 다르게 해야 돼요. 글씨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글씨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는 글씨는 전서에서도 소전뿐이에요. 특히 전서에서 대표적인 그 석고문 중에는 오창석이 쓴 석고문인데 그 글씨는 또 획이 매우 다채롭습니다. 그런 생동감 있는 획을 쓰기 위해서는 필압뿐만 아니라 필속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글씨를 쓰는 것은 음악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 작품은 한편의 악보와도 같은 거예요. 획의 필압과 강약이 필압이 강약이라면 필속은 빠르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보를 보면 강약, 중강약이 있고 또 빠르게, 매우 빠르게, 보통 빠르게, 느리게, 매우 느리게 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음악의 생명력을 불어넣듯이 글씨를 쓸 때에도 필압과 필속의 변화로 글씨의 생기를 불어넣고 살아있는 글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획은 빠르게 지나가고 어떤 획은 느리게 전개하면서 속도의 변화에 따른 획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감성을 획의 변화로 나타내는 거죠. 그럴 때에 필압과 필속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글씨를 쓸 때에 고치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걸 몰라서 오랫동안 글씨를 써도 계속 실력이 제자리인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글씨를 쓰시는 분들이 실력이 쭉쭉 이렇게 느실 수 있으면 그리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